자, 5월 10일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오늘이 5월 10일이 아니구나. 오늘 며칠이죠? 5월 3일 끝났나요? 나 투표 끝난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기다리시는군요. 5월 9일. 그랬어요? 자, 5월 10일 새로 시작되는 대한민국. 제가 어제 홍준표 후보도 어제 날짜 헷갈렸죠? 12월 9일을 기대합니다. 자, 5월 10일 시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날은 저희 정봉재 정치쇼 특집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수요일이죠. 마로니에 공원 야외 무대에서 10시 30분까지 오시면 정봉재 정치쇼 다시 대한민국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이요. 정봉재 정치쇼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거나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물도 책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빵빵 터지는 다시 대한민국 다음 주 수요일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도 올해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인보다 정치를 더 잘하는 법조인 세 분, 개그맨보다 더 재미있는 세 분. 자, 이름하여 삼변시대. 변종만 올리는 분들인가? 자, 오늘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그렇죠. 예.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속세의 인연을 끊었던 부처님도 잠시 나서서 나라를 구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네,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다들 정치에 관심을 갖기 위해 정봉주 도사께서 이렇게 나서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불교 신자예요. 예, 아침에는. 아침? 점심에. 아침엔 기독교. 저녁에 가톨릭. 점심은 오늘 절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름 하야 기불릭. 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방송국에 출연하시죠? 아유, 그렇죠. 아하. 낮에는 SBS를 예. 주말에. 야, 이 연휴 기간에도 제가 나오는 그 프로는 어제 3.8을 찍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어제. 그러셨어요? 뭐 봉도사께서 또 맹활약을 또. 그랬어요. 난 우리 형인 것 같은데. 자, 백성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강남 K모 동문. K모 동문. 근데 오늘 복장이 동네 마실 나가는 사우나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의사진의 발언. 좀 예. 떨어져 앉아주세요. 아니요, 저 때문에 안 굉장히 돼요. 불쾌해요. 제 옆에 앉아 있는 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주 가서 얼굴 보는 것보다는 얼굴 안 보는 게 차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옆에 앉아 있는 네. 그 애인보다 맞은편 앉아 있는 친구가 더 오래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럼요. 네. 아유, 뭔 말인지 모르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그제 나갔나요? 어제 나갔나요? 바른정당. 그제죠. 그제 저녁에 나갔죠. 네. 그제 공식으로 나간 건 어제 오전. 어제 오전. 예. 예, 그제부터 그제 정보 모여서 보고가 네, 돌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짠하더라고. 짠하셨어요? 전 바른정당 개인적으로 진짜 지지하거든요. 바른정당은 지지하는데 바른정당에서 나가겠다는 분들은 어제는 짠하다는 마음이 좀 안 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었을까요? 예. 짠하긴 유승민 후보가 짠하죠. 나간 분들보다. 그 당원들이 많이 늘었대요 어제.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후보한테 약간의 동정표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안철수 후보한테 표가 많이 갔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즘 분위기는 홍준표하고 안철수 후보가 표를 좀 나눠 가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원래 찍을 사람 찍을까 하면서 또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에겐 더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좋아요, 전 표정. 어디 야구를 져가지고 제가. 황영철 의원은 간다고 명단이 들어갔다가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황은수 의원은 어제 그 얘기도 있었어요. 원래 이제 본인이 아직 좀 고민 좀 해볼게라고 그랬는데 그날 같이 이렇게 뭉쳐 있긴 있었고. 있다가 예를 들어 저는 안 나가려는데 우리 이 세 사람이 야 나가 스튜디오 밖으로 문 열고 나가자로 오오오 하다 끌려 들어가는 거 있죠. 예. 약간 그런 냄새 얘기도 어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탈당계를 바로 해소해 갔죠. 황영철 의원은. 예. 어제 탈당계를 본인이 썼어요, 아니면 집단으로 쓴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탈당계를 이제 써서 당에다 제출해서 기자회견한다고 탈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탈당계를 딱 내야 서류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탈당계를 냈다가 회수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전원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탈당을 철회를 한 건데, 황영철 의원들은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첫째는 욕을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어저께.
난리가 아니에요. 1등 욕을 어제- 먹은 건 장재원인데. 어제 검색어 상위 순번 존칭 빼고 예. 장재원, 김성태, 권성동. 그다음에 이준석. 그래서 이준석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그 세 사람과 또 논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검색 올라갔다는 거예요. 황영철이를 받겠죠. 어이구 큰일 났네. 어허. 이거 잘못 아, 본인은 나갔다. 안 올라갔어요 이름이? 황영철 의원은 제가 못 본 거. 한 번 있었다. 왜냐하면 친박에서 예. 세 사람은 절대 못 받아라고 해서 세 사람이 황영철 누구죠? 권성동. 장재원, 권성동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아마 검색어도 올라갔었을 건데 그런 어떤 명분적인 측면도 있었을 거고 현실적인 고민도 했을 거예요. 무슨?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어제 이제 왜 나갔는지는 뭐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가장 어제 탈당 얘기가 그저께부터 나왔을 때 가장 제가 궁금했던 거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누구까지 오케이를 받았을까? 다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누구랑 얘기가 됐을까? 아하. 저 정도 집단 탈당이면 사실 땡겨가는 거지 개별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땡겨가서 자유한국당과의 결정권자 누구와 얘기가 된 건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하고는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뭐 당연히 됐겠죠. 예. 그것까지는 저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친박 자유한국당의 오너들인 친박에 누구와 얘기가 됐을까? 과연 친박에서 오케이를 했을까는 저는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하. 친박의 반응이죠. 예. 그런데 어제 친박의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 벼룩도 낯짝이 있지 요거죠. 김진태 의원 올 때는 나갈 때는 맘대로 가도 들어오진 맘대로 못해 요거.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죠. 소위 말해서 친박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중일 대변인은 어저께 선별 복당하겠습니다. 대선 이후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잘못하면 가운데 낑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에 자유한국당에서 한기호 전 의원을 제가 알기로는 당협위원장 임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간다고 해서 공천이 보장될 것인가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민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물러설 거면 다시 물어쓰자. 그런데 다 김무성계예요. 예. 다 김성계였죠. 나간 분들은 근데 김무성 안 나가고 의원은 있고. 선대위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자들이 뭐 물어봤더니 뭐 서쪽 세우는 사연이 있다. 글쎄요. 뭐예요? 고민은 깊었다는 얘기신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서쪽 있어요. 고민이 깊어서 울어요? 오래 운다는데 비유를 하잖아요.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랬나요? 그런 얘기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는 헛웃음이 나오는구만. 이게 생각해 볼 수 예. 있는 게 그럼 이분들이 주르륵 자유한국당 돌아가서 누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SNS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고급지게 표현을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연어다. 고향에 찾아 돌아가는 연어다. 아하. 이게 회개할 너무 때가 고급지네요, 됐다. 좀 험한 말보다는 이게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고향에 들어가서 왜 고향에 돌아갑니까? 연어가 알을 낳으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여전히 친박이 강성이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어찌됐든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가지면 당내에서 목소리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돌아가서 친이 세력 내지는 친박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알을 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거기에 맞먹는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대우를 해줘야 모시고 가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가시더라도 대선 이후에 어차피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버리면 잘못하면 원내 교섭단체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뭉쳐서 결국에는 구여권에서의 역할론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그때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고민이 깊네요. 법이 복잡해지네. 근데 이번에 예. 나간 분들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제가 참 씁쓸한 게 뭐냐면 돌아가신다 그러지 마. 이상해. 되돌아가신다. 되돌아. 그분들도 어쨌든 정치권의 동업자인데. 네, 그러니까 원래 집으로 예. 원래 집으로 가신 분들 컴백홈 사실 하신 나올 분들. 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맹렬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보수의 개혁을 꿈꾸겠다. 그리고 친박 친박 이진 이선 퇴진하지 이선 않으면 퇴진. 우리도 나가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박의 핵심 분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거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상황이? 그 들어올 땐 마음대로 못 들어와라고 한 사람 원래 그 안에서 그분들 내보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다시 돌아가는데 그분들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바깥에 비춰진다는 거 그거 너무 씁쓸하다는 생각이 전 들고요. 개인적으로 어제 심상정 의원이
그 후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되려 더 화가 난다. 네. 근데 이거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정치권에서 진보 보수로 나눠졌고 맨날 박투지게 싸우지만 그래도 동업자 의식은 좀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심상정 예. 후보하고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어제 그 그림 자체가 너무 보면서 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화가 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도 홍준표 후보는 들어오니까 이분들 다시 되돌아오니까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득표율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의외로 별로 도움이 안 될 저는 것이다.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는 아니어도 아주 그냥 이거 조심스럽게 될까? 순수하게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홍준표 예. 후보 자체가 사실 확장성이 많은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보수가 통합이 돼서 뭐 문재인 후보 1대1 구도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친박 쪽에서도 들어오는 거 뭐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말 그대로 이분들이 낙동강우리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씁쓸해요. 일단 친박 그런데. 쪽에서는 황영철, 장지원, 권성동 못 받겠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언했고 얘기했고요. 유권자들은 7, 7, 8배 정도 당원이 늘었고 네. 후원금도 빵빵 한 10배 정도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죠. 예. 그리고 소액 후원. 소액 소액 후원이 후원. 무서운 거거든. 아, 그게 표 중에 무섭죠. 제일 무서운 표가 네. 동정표. 예, 바닥표. 예. 유승민 의원 탄력 좀 받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좀 올라갈 거로 보이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5월 1일 날 유승민 후보. 유승민 예. 후보가 5월 1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손으로 써서 손으로 써서 명문이에요, 그거.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예전부터 후보라고 썼던 해주세요. 글 중에서 가장 잘 쓴 글이 예전에 원내대표 할 때 교섭단체 연설이거든요. 그렇죠. 보수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제일 존경한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어제 그것에 저는 2탄이라고 보는데 5월 1일 페북에 올린 글이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과연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고 본인은 왜 정치를 하고 우리나라 이 땅의 보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줄여서 TV 톤에서 마지막에 시간을 아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아껴서 네.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말로 했기 때문에 글보다는 조금 감동이 좀 덜하긴 한데 네. 그래도 어제 유승민 후보가 본인의 어떤 진정성을 조금 좀 내비쳤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동정표도 있을 거고 표가 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좀 탄력을 받을 거라 같고 그래서 지금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기호 1번. 아하. 야, 둘이 갈라질 줄 알았는데 세 명이 갈라지네. 어허.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예. 울고 있겠죠. 홍만 견제하면 될 줄 알았는데 6까지 나타났어. 왜냐면 합리적 보수표를 안철수가 많이 가져왔었죠. 진짜 기호 3번은 다 탈탈탈탈탈탈 끌어모아야 예. 되는 건데 홍인 2번이랑도 경쟁해야 되는데 4번이랑도 경쟁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온 거고 지금 기호 1번은 지금 뭐 꽃놀이 패죠. 양 변호사님 묘한 게 안철수 쪽에 어제 어쨌든 원래 지금 뭐 당원 가입하라고 이렇게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때도 아니고 후원금 갖고도 지금 당이 이제 뭐 이렇게 되면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부동층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지지가 옮겨갈까요? 아니면 어디 있던 사람들이 옮겨갈까요? 예를 들면 합리적 보수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엔 내가 합리적 보수가 좀 중도면 안철수 후보가 조금 흔들리면 이제 난 내 길 찾아가야지 하면서 유승민 쪽으로 가는 게 도리 아니었을까? 근데 아직까지도 안철수 쪽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유승민 후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과연 이분이 어디에 자리를 매치를 해야 될까 저는 상당히 안 맞는다고 봐요. 그냥 정치쇼 패널로 나오셔야 될 분이 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에 맞는 말인데 예. 그러면 왜 기존의 유승민 후보는 그렇게 지지율을 많이 얻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보수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치권들이 보수와 진보로 저는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 유승민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굳이 나눈다면 오히려 여태까지 진보로 분류되는 분들에 더 가까워 보여요. 심지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안보하고 사드 문제만 빼고 안보 문제는 굉장히 초강성이신데 나머지 부분 말씀하신 거 보면 공약을 비교해봐도요. 심상정 후보랑 오히려 가까워요.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후보보다. 그랬잖아요.
내가 할 얘기가 없다 유승민 후보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니 좀 전에 원내대표 연설 되셨을 때 얘기도 하셨지만 그때 지금의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좀 여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저런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럴 정도로 유승민 후보가 내세우는 기치들이 그렇단 예. 말이에요. 상당히 굳이 말씀드리면 진보 쪽에 더 가까운 얘기들을 하세요.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붕 뜨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게 그래서 과연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런 함정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이나 표를 좌우할 만한 세력일까? 전혀 영향이 없다. 아니 전혀는 아니더라도 큰 조금 대세에는 있는데. 영향은 없을 것 아하.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수는 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저는 홍준표 후보는 일단 지금 현재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학적으로만 결과 얘기하면 13명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지하거나 그 사람들의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저는 지지하던 분들도 이번에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지지하셨던 어. 분들마저.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현재 그래도 굉장히 많이 상승세로 지금 뭐 안철수 후보하고 2등 다툼을 한다. 지금 어제까지 그리고 여론조사 PK에서는 결과가 이미 그랬잖아요. 1등으로 갔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TK에서 그다음 부산경 부울경에서도 지금 의미 있는 약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지만 예. 그 반대되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절대 안 돼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렇죠. 이분들이 가신다고 해서 더 뭐 지지율이 많이 오를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가 지키기만 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게 보수가 아니잖아요. 보수도 사회 변화에 맞춰서 변해 나가야 그게 진짜 보수입니다. 근데 유승민 후보가 그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면 그 가치에 이거 동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그래도 안철수. 문재인 후보 되는 거 싫고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1대1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데 지금 2등 다툼하는 걸로 여론조사상 그렇게 나온다면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변호사 모시고 전문가들 말씀 듣고 있는데요. 소통하는 방송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청취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신 분들 사찰하신 분들 불법을 들으면서 밑으로 몰래 카톡 보내고 단문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말라는 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갖고. 자 택시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승객분들 문자 보내면 대환영입니다. 주부님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7971님 서울에서 버스 운행하는 7013B 기사입니다. 봉도사님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예, 하루라도 그 시원하게 풀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칩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야,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할 수 없고 밝힐 수 없지만 부울경에 있는 그 문재인 활동하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부울경 부울경 쪽에 부산, 울산, 경남 했더니 옷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심상정 쪽으로 좀 빠졌다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 근데 어제 그걸 보고 그럼 다시 뭉치는 듯한 바닥의 분위기가 오면서 문재인 후보에게도 좀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예. 두 가지 측면인 건데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본인의 표는 영향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라이벌들의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석차 싸움이 이제 절대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 평가니까. 그래서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봉도사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일종의 이런 거죠. 심상정 후보가 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이번에 봤던 건 그겁니다. 투표장에 이제까지 들어가셨던 분들이 나 심상정 정말 지지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수도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로 표를 몰자 이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판이 워낙 기울어져 있어 보니까 내가 안 찍어도 될 건데 그냥 나는 심 후보 찍을랜다라는 표들이 있어서 이제 소신표. 네. 심상정 후보가 또 TV토론 워낙 잘하셨지만 나올 거라고 보는 것인데 만약에 어제 이제 바른정당 사태로 인해서 진보의 어떤 지지자들이 이거 이러다가 진짜 바른정당 다 넘어가가지고 홍으로 지금 단일화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홍이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문 후보가 위험하겠는데? 그러면 미안합니다. 신분리 그리고 1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건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건데 저는 홍 후보의 표에는 전혀 영향 없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늘어날 것도 없지만 빠질 것도 없다. 실망할 표가 왜냐하면 애초에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는 표들은 애초에 홍을 찍지 않는 표예요. 지금의 홍의 표들은 보수의 이념적 스펙트럼 중에서 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확신 확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야 어떻게 바른정당이 저기를 갈 수 있어 저 12명이 홍 너무한데 라고 저는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예. 홍 후보도 이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가 왜 이분들을 데려갔을까? 저는 대선의 영향에서 이분들을 데려가서 뭐를 표를 더 얻겠다는 것보다 대선 이후에 당내 헤게모니의 전초전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홍 후보 지지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홍홍홍 이러고 웃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빠질 것도 없고 더 늘어날 것도 없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변호사 모시고 듣고 있는 3변 시대 정봉주의 정치쇼.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또 여전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TV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고마우신 참여자들 윤홍선님, 백 변호사님 크롱 같아요. 크롱 만화 캐릭터인데 뭐예요? 뽀로로에 나오는 공룡 있어요. 초록색 코 이렇게 된 공룡. 근데 백 변호사는 걔 말고 하얀 곰 있잖아요. 그 뽀로로에 나오는 거. 왜 걔라 그래요? 그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요? 크롱이요? 예. 아성 캐릭터인데 어리지 않을까요? 원래 가만히 있어. 어리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어린데 뭐 한 120년 살고 하긴 공룡이니까. 태어나서 내가 그렇네. 처음 들어봤어요. 크롱은. 흰곰 포비, 흰곰 포비. 그러니까 포비는 내가 가끔 들어봤는데 포비 크롱은 맞아요. 처음 들어봤네. 원래 백 변호사 법이. 진짜 닮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얘기해 못하는 주세요. 거예요. 뭐예요? 누구예요? 공개하세요.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방송 제가. 그만할까요? 예. 오늘 진짜 두분 닮은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 갈아주세요. 자, 4958님 양지열 변호사님 팬이에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2725님 김 변호사님 고3 수능 때 듣던 인터넷 강의 강사 목소리랑 똑같으세요. 열강 최고. 인터넷 강의했어요? 제가 오프라인 과외를 많이 했죠. 저희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백성문 변호사 막내 동생. 과외? 그렇죠. 온라인은 저 때는 온라인 없어가지고 예. 오프라인만 제가. 과외 개인당 전직. 개인당 예. 1인 최고 과외비 기록한 게 저예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그 유명한 그것도 강북에서. 오. 제 과외비 듣고 강남 이 특강 강사들이 닭고랑지나로 튀었어요. 뭐 가르치셨어요? 전 영어요. 영어를 시중가보다 한 20-30배 더 받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다 폐인이 돼 폐인. 3개월 딱 지나잖아요. 모든 나한테 배운 학생들이 영문과를 지원해. 영어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져. 오,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과외를 끄는 거예요. 사람들 다 배려놓는 거예요. 진짜요. 모든 학생들 영문과로. 네, 막 예고 다니는 최고 다니는 막 이런 친구들이 다 영문과 지원을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죄송합니다. 아미타불 하면서 바꿨습니다. 자, 어제 TV 토론 마지막 TV 토론 한 6번째 하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별로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캐릭터가 짜릿하게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확실하게 잡혀버렸으니까요. 잡혔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그림이 명확하게 나온 거고 예. 시청률이 조금 떨어질 때쯤 돼서 막을 내린 거죠 이제. 자, 근데 그럴 때 정말 극적인 반전이 있었으면 그게 없었어요. 그런 어제도. 분들이 있었으면 그건 없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예. 정말로 어제까지 보니까요. 진짜 이분을 왜 누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입맛에 탁탁 맞춰주시고요. 어렵지도 않고 끊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후보가 이러저러한 조목조목 4대강 같은 거에 문제점 같은 걸 딱 지적을 하잖아요. 원천을 막아버려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데요. 그건 아닌데요. 하고 자기 얘기만 하세요. 하니까 그리고 설명하는 데서도 속 시원하게 얘기하잖아요. 북핵 문제 얘기하는데 내가 당선되면 우리 트럼프 칼빈슨으로 불러서 거기서 단판 짓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여부와 상관이 없이 트럼프 사실 전혀 없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칼빈슨에서 만날지는 모르겠으나 듣는 입장에서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공감하더라고요. 갑자기. 자, 그래서 제일 잘하는 후보가 누구라고 봐요? 어제 저는 지지자를 아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홍 후보가 잘하셨다고 저는 봐요. 월스트라기보다 그러니까 월스트는 나쁜 거잖아요. 그거 말고 좀 떨어지는 부분은 설득력이 가장 떨어졌던 분. 역시 안철수 후보의 한계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자꾸 이제 새로운 걸 얘기하시고 내가 그것과는 달리 내용은 다릅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정치인데 새로운 정치 뭡니까? 그걸 2년 동안 얘기 안 하잖아요. 확 주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백성훈 변호사님. 어제 베스트
사실 저는 계속 TV 토론 내내 한 예. 명을 딱 꼽으면 잘하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예요. 어. 홍준표 후보는 물론 굉장히 막말을 하고 예. 저 좀 너무 심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홍준표 후보가 잘했다고 했고 대통령 홍준표 후보 그건 깜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오. 딱 홍준표 후보의 TV 토론을 쭉 지켜보면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예. 종북 좌파, 아하. 그다음에 노무현 비서실장, 아하. 그다음에 귀족 강성노조 딱 3개 들립니다. 근데 이 3개에 꽂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제 보수에서도 굉장히 좀 극우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유 저기가 제일 안전하네, 제일 확실해. 알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쉽고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면에서는 TV 토론이 좀 돋보였다. 가장 떨어졌던 분. 사실 TV 토론이 제일 중요했던 후보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는 TV 토론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못하지 않는 이상 지지층 결집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떠다니는 지지층이 싹 모여 있었는데 좀 이상하네. 좀 TV 이상하네. 토론으로 가장 많은 폐해를 그러니까요.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안철수, 갑철수 그거 뭐 MB 아바타 요거에서 완전 폭망을 한번 했다가 그만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지자도 아니지만 어제도 그렇고 이거 바로 전 TV 토론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이제 몸을 사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뭔가 모험도 없고 조심조심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 자기에게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살짝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아니 임팩트가 없었어요. 아니 좀 떨어졌다. 네. 토론 자체로만 보면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는 심상정 후보라고 봐요. 심. 토론 자체에 예. 정치적인 거 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심상정 후보의 토론을 보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념적 가치가 명백합니다. 예. 정치는요 이념적 가치가 명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수다 진보다는 건 명백해야 됩니다. 전 명백하지 않아서 정치를 못 하잖아요. 방송만 하고 있잖아요. 하신 거 아니세요? 저요?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였어요? 그럼요. 그렇군요. 전 알겠습니다. 소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 어쨌든 예. 신상우 정부는 본인이 생각하는 진보적 가치가 명백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들이 그 가치에서 쭉쭉 뻗어 나온다는 거죠. 예. 논리적인 완결성이 있어요. 논리에 얘기에. 저는 사실 심상정 후보의 정책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않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예. 저게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설득력이 방향이구나. 있죠.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저께 복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각을 세웠습니다. 왜 우리는 OECD 12 국가지만 복지 수준은 그 평균에도 못 최하위냐. 미치나요? 아. 라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후보의 저는 답이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 예산 상황에서 연 70조로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증세를.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만 어쨌든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가치가 좀 이상적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정책을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좋다. 싶고 가장 안 좋았던. 가장 못했던 부분은 저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라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제가 좀 문재인 후보의 TV 토론에서 좀 엄격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보름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리고 정봉주 정치쇼 나올 때만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선 가능성 뭐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3주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예. 문재인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저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될 거라 보거든요. 예. 뭐 지지하고 말고는 둘째 그렇죠. 문제고 평론가로서. 그러면 우리가 TV 토론을 평가할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다른 4명의 후보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국정 운영의 철학이라는 능력을 좀 철저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네.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 설명했을 때 상대방 후보가 그걸 파고들려고 가면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좀 마이너한 걸 수도 있는데 수시 정시 얘기들. 예. 그것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 잘못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문재인 후보가 본인의 정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좀 안 좋게 자, 평가하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자 폭탄까지는 아니어도 문자 장사정포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4207님 어제 마지막 토론 기대했었는데 실질적인 토론 실종되고 말싸움과 막말일색 실망이었어요. 자, 정책 토론해달라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막말 네거티브 싸움하면 방송국에서는 좋아합니다. 시청률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다음 4756님. 저 재외국민 투표인데 제가 투표한 후보가 단일화로 사퇴할까 봐 걱정됩니다. 그럼 제 표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누구 찍은지 다 알아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아니 문재인 후보가 사퇴합니까? 홍준표 후보가 사퇴해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해요? 심상정 후보
사퇴하려고 나왔습니까? 그럼 한 명밖에 안 남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질문하셔? 기호 6번? 아, 죄송합니다. 혹시 1번, 3번이 단일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13번요. 1번, 3번. 아, 13번. 아, 1번, 혹시 3번. 예. 혹시 1, 3번 단일화할 수 있다. 아, 1, 3이 2, 3. 2, 3. 예. 홍준표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네,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2번하고 3번하고. 그래서 이제 뭐 1대1 구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역시 캐릭터 만화 캐릭터답게 만화죠. 상상이 얼마나 발전. 아니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말자는 소리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궁금해요. 중도표. 아직 어제까지 결정 안 한 게 아주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10%쯤 남아 있었다. 혹은 20%까지 있었다. 이 중도표에게 좀 설득력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가져갔을 5명 후보 중에 요 후보는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떠돌고 있던 표를 일부라도 가져갔겠다. 제일 많이 가져갔을 후보. 거꾸로. 저는 유승민 후보라고 봐요. 원래 그 표들을 사실은 예. 안철수 후보가 가져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이제 승부가 나는 건데 뭐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TV 토론이라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컸잖아요. 왜? 야, 양자 스탠딩 토론 끝장 토론 붙여줘. 그럼 내가 문 잡을 수 있을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떠다니는 중도 보수표들 와 정말 이러면 안철수 후보가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문재인 후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반문 정서가 있는 예. 거 보수층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5번도 못 6번인가요? 예. 못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어차피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는 끝난 것 같고 예. 그럼 그분들이 푸포를 포기하느냐 홍으로 가느냐 유로 가냐는 건데 저는 어제 이제 중도는 바른정당의 사태나 예. 어제 유 후보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주 많은 표는 아니더라도 유 후보한테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지금요 빈집에 소들어와야 돼요. 네, 아니, 그렇죠. 1%가 왜냐면- 아쉬운 쪽이야. 5%만 있으면 10% 넘기면 반 받잖아요. 바른정당 돈은 별로 안 썼는데 그 반 돌려받는 게 어디예요? 그러면 향후 또 정치적 위상이 딱 잡히는 아, 건데. 그럼요. 자 백성문 후보님. 당원 가입 신청자 수 7배에서 8배 늘었죠. 그거 다 예.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후원금도 늘었어. 네, 그러니까 떠다니는 중도층 그리고 예.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이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안철수 후보에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이 가장 중요했던 후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거기서 떠다니는 표를 딱 굳혔어야 되는데 더 떠다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 그 약간의 동정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보여줬던 토론을 보수인지 잘하는 진보인지 토론도 잘했고요. 예. 그러니까 보수인지 진보인지 좀 애매한데 아까 지금 양재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냥 자유한국당의 과거를 회귀하는 보수보다는 그래 미래를 한번 간다고 하니까 안보는 확실하게 뭐 또 지킨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는데라고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에게 중도층이 가지 못했던 건 가장 큰 게 사표 방지 심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사표고 뭐가 없다. 네, 사표고 뭐가 없다요. 의리.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층을 가장 그래도 뭐 엄청나게 많이 흡수해서 뭐 당선권까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두 유의미한 자릿수까지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두 자릿수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에서 두 자릿수까지 가려면 너무 많이 가져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유승민 쪽한테 간다. 그런데 두 자릿수까지 갈까요? 두 자릿수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한 3% 4% 얘기를 하는데 예. 두 자리 가려면 이제 7% 8% 늘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중도층 왜냐면 15%를 왜 중도층이 지금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얻은 게 51입니다. 예.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최근 여론조사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셨습니까? 대답한 사람 38%예요. 그렇죠. 그럼 다 숨어버렸지. 차이가 15잖아요. 그게 이제 숨어있는 샤이 보수층이라고 하는 건데 그 15에서 반 이상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지더라도 지금 다 마찬가지.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예. 지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번 대선이 정치의 끝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중도층을 떠도는 표. 유승민 후보의 이렇게, 어떤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너무 맑은 물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덕이라 없었다는 얘기를 탈당한 의원들도 얘기했다는데 그분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끌어안는 맛이 조금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인으로서 매력, 마력,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유승민 후보가 아직은 좀 약하세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모습 같은 것들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생각보다 저는 홍 후보에게 더 많이 갈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특정 이슈 같은 것들 있죠. 노동의 유연성에 이런 부분들은 어제는요. 독일 사례, 프랑스 사례 정확히 돼가면서까지 숫자까지 정확히 지적을 해가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탈당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으로 일부 의원들이 복당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했지만 대응 세력을 대선 이후까지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00명 이상 되는 거대 야당이 돼야 그래도 문재인 후보의 당선 이후에 독주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숫자가 오히려 유승민 후보에 대한 중도층보다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게 갔다. 자, 3941님 M2323번 기사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잠실까지 운행합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오늘도 속 시원한 동치미 같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승객분들하고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환호를 드릴 기회를 한번 드릴 텐데 애매모호합니다. 예, 3941님 정치해놓고 다시 한번 문자 확실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와 한번 하겠습니다. 김소정님 일본 고베 사는 제외국민입니다. 지난주 투표했는데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도장 찍는 칸이 1cm 정도로 너무 좁았습니다. 무효표 처리될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자, 이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도장 찍는 칸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사전투표 때도 찍을 때 내가 지지하는 후보 찍을 때 선에 걸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무효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물론 조금 더 넓게 인쇄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래도 이 20몇 센치 되는 거 28cm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찍을 때 유난히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46 주부입니다. 정치가는 양의 털을 깎고 정치꾼은 양의 가죽을 벗기. 양이 국민인가요? 투표를 해야겠네. 그런 거 같죠? 국민인 것 같죠, 양이. 예. 가죽을 벗긴다. 어우. 양의 가죽을 먹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다 탈탈 털어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얼마나 흘리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양의 털을 깎는 거는 싹 몸통 보호하고 깎아서 팔아서 경제를 만들어서 다시 네. 먹을 다시 걸 돌려주고. 또 나잖아요, 털은. 가죽을 벗기는 사람 찍으면 안 되겠네요. 예. 털을 깎는 걸 찍어야지.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표는 해야겠는데 참 고민되네요. 자, 며칠 또 남았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6번 토론하면서 누가 가장 수혜자고 누가 가장 피해자냐. 그리고 하나 그냥 쭉 이렇게 갔던 또 중간에 한 명쯤 있어야 되잖아요. 자, 거꾸로 저는 아까 가장 큰 수혜자는 아무래도 심상정 의원 후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약간의 반론 아닌 반론이 이런 거예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명성을 명확히 드러나도 돼요.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도 손해볼 것도 없고 그동안에 많이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위해서 양보도 많이 해보셨던 분이고 지금 구도 자체에서는 이제는 양보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하신 말씀 마음껏 하셨던 거 있어요. 그분이 워낙에 토론회나 이런 데서도 영향을 많이 발휘했던 것도 있지만 그런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칫 어떤 얘기를 강하게 할 경우에 반곡이 너무 강하게 들어올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성을 하는 데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나갈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는 안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소수 한 분은 문재인. 그렇죠. 그다음에 그 최대의 피해자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는 역시 안철수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안철수 후보. 안습. 자, 김재원 변호사님. 최대 수혜자는 저는 문 후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토론을 못했는 후보에 이제 문 후보를 뽑았는데 수혜자 정치적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을 문 후보로 꼽은 건 사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안이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안승.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최고의 기여였는데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좀 위험했거든요. 예. TV 토론 들어가기 전에 오차 범위로 붙었습니다. 처음에 두 번의 TV 토론에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한테 잡혔다고 하면은 문재인 후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아마 민주당 당면 캠프 분위기도 좀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4월 4일서부터 4월 네. 7, 8일 고주요. 그런데 두 번의 기회를 안철수 후보가 놓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비슷한가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하지 마세요.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엄청난 자살골을 트는 바람에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TV 통로 능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최대 수혜를 본 것이고
안정적으로 1위를 시켰으니까 최고의 기회를 맞았던 안철수 후보는 그걸 살리지 못했으니까 최대 피해자가 된 것이고요. 하나만 제가 첨언하면은 예. 문재인 후보 당선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땐 신경민 의원 상 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신경민 의원 TV토론 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전략을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짰어요. 민주당이 TV토론 이 팀은요. 제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짠 거죠. 어떤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단점을 안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왜요? 우리 이제 권투할 때 예. 싸움 잘해도 링에 올라가면 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포인트를 따야 되니까 상대방 들어오면 클린치 하고 뭐 이런 거. 뭐 축구할 때 침대 축구 하고 시간 예, 보내고 예. 전략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짰다. 짰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 예. 뭔지? 아니, 들어주지 마세요. 시간 없죠? 예, 시간 네. 없어요. 하여튼 자, 전략을 중간에, 잘 짰어요. 중간에 네. 그저 그랬던 후보. 그저 그랬던 후보요? 예. 그저 그랬던 후보는 저는 뭐 유승민 후보인 거죠.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잘했는데 그게 표를 못 득표를 가져갔다. 연결시키지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정치인 표 알겠습니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유승민 후보가 표가 많이 좀 나올 것 같다는 건 TV 토론 때문에 아니라 최종은 바른정당 사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3537님. 용인에서 김포공항 8165 버스 기사인데요. 내일 집사람하고 사전 투표합니다. 자, 이분은 나는 누굴 지지했다 누구 쪽으로 바꿨습니다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까지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입장은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호로 표명해 드릴게요. 이분은 3537번입니다. 자, 백성문. 그러니까 일단 지지율 상승,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를 많이 딴 후보는 홍준표 후보입니다.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 홍준표 후보가 포인트를 많이 따버리는 바람에 TV 토론의 최고 수혜자는 문재인 후보가 됐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그냥 계속 일정해요. 뭐 아주 잘하지도 않고 아주 못하지도 않고 일정해. 거기다 지지율도 변화 거의 없어. 예. 나머지만 요동을 치잖아요. 그랬죠. 나머지 요동 칠 때 사실 TV 토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확실하게 확 치고 올라온 게 누구예요? 홍준표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올라가는 포인트를 제일 많이 딴 건 홍준표 후보인데 그 홍준표 후보 때문에 가장 득을 본 게 문재인 후보죠. 사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 시점에 거의 꽃놀이패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포인트 결국은 TV 토론의 최고 수혜자는 문재인 후보고 아하. 뭐 최고의 피해자는 뭐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뭔가 보여줬으면 그냥 1대1 양강 구도로 끌고 가고 어찌 보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까지 흡수해서 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왜 당선 가능성이 없거나 10%도 안 되고 하면.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예. 사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MB 아바타 저는 그날 힘들겠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론뿐만이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토론만 그런 거 이제 같지는 않아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공격을 정말 제대로 했어요. 정신 차려라 보수야. 저기 이중대야. 이거였잖아요. 그게 계속 그 안찍박부터 시작한 어제 토론에서도 두 분 토론하는 거 보니까 1중대 2중대 맞네요. 이것까지 나오잖아요. 그 당 서로 뭐 갈라지고 나온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보수층에게 잘 보세요. 이게 저기는 보수가 아니라 진보예요. 이걸 계속 강조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응을 잘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3599님 직장입니다. 이제는 이미지 메이킹만 하는 정치인 말고 나라 살림 잘하는 행정인 뽑고 싶어요. 어제 토론이 깊지 못했다 보니 그런 파악이 힘들었던 게 아쉽습니다. 자, 공보도 일단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잘 판단해서 투표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아집니다. 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 오늘서부터 블랙아웃. 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거죠. 예, 이거 손짓만 해도 다 알아서 들리죠. 자, 이 기간 중에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해요. 차라리 그냥 임박해서까지 발표를 하도록 해야지. 가짜 뉴스가 판칠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이 기간 중에 바뀐다 어떤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찌됐든 특히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자체를 계속해서 부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요즘엔 긍정하세요.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올라지는 부분. 근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홍반장. 사실상 팩트와 다른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명확하게 가짜 뉴스라기보다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너무 어거지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그게 대세에 영향까지는 안 주겠죠. 예, 그래서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의 흐름과 큰 변동은 없이 갈 것이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그리고 제가 계속 홍준표 후보를 이게 칭찬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 전망이니까요. 안철수 후보하고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문재인 후보를 위협할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6일 동안. 네. 그리고 유권자들 이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유권자들은 무슨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될까? 관전 포인트를 뭐로 잡아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일하게 남은 변수가 아직도 단일화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봐야죠. 내일 사전 투표를 하니까. 아하.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 현재 단일화가 흐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한 유일한 변수. 이제 남은 변수가 거의 없어요. 예. 거기다가 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뭘 얼마나 특별한 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말 그대로 2등 싸움을 누가 하느냐 모두로 전환이 된 게 아닌가. 예. 이제 뭐 어떤 분을 2등 지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투표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정부 욕하지 마세요. 본인이 권리나 의무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정부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요? 일주일 동안 전망. 전망이요? 예. 하기 싫어요? 아니요. 문재인 후보는 저는 좀 약간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최종 득표는 38% 정도 좀 봐요. 오.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예. 한 38% 정도를 보지만 무난하게 당선은 될 거다. 예.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인대 변수가 일단 단일 끝났어요? 예. 1분 남았죠. 아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 투표 동료 10초씩 멘트 날려야 되거든. 그러면 뭐 얘기해? 38% 정도로 당선될 것 같고. 예. 2등 싸움인 건데 글쎄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안철수 후보보다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2등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대요. 알겠습니다. 흐름이. 10초 동안 예. 투표 동료.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처님도 속세를 떠났지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나서셨습니다. 예. 투표가 그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아니 근데 저는 뭐 투표는 하셔야 되는데 예. 투표 포기도 본인의 유권자 의사 표시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려면 네. 해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정말 줄 표가 없으면 안 찍는 거죠.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투표하지 않는 자 다음 정권 욕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5월 10일 10시 반 공개방송 있습니다. 대학로 마로니 공원에서 정치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샵 1035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20님 마지막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왜냐?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날이 다가오니까요. 자, 정봉주의 정치쇼 3부에서 다시 뵙는데 투표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공정표도 있을 거고 표가 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좀 탄력을 받을 거라 같고 그래서 지금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기호 1번. 아하. 야, 둘이 갈라질 줄 알았는데 3명이 갈라지네. 어허.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예. 울고 있겠죠. 홍만 견제하면 될 줄 알았는데 6까지 나타났어. 왜냐면 합리적 보수표를 안철수가 많이 가져왔었죠. 진짜 기호 3번은 다 탈탈탈탈탈탈 끌어 모아야 예. 되는 건데 홍인 2번이랑도 경쟁하는데 4번이랑도 경쟁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온 거고 지금 기호 1번은 지금 뭐 꽃놀이 패죠. 양 변호사님 묘한 게 안철수 쪽에 어제 어쨌든 당원 원래 지금 뭐 당원 가입하라고 이렇게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때도 아니고 후원금 갖고도 지금 당이 이제 뭐 이렇게 되면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부동층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지지가 옮겨갈까요? 아니면 어디 있던 사람들이 옮겨갈까요? 예를 들면 합리적 보수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엔 내가 합리적 보수가 좀 중도면 안철수 후보가 조금 흔들리면 이젠 난 내 길 찾아가야지 하면서 유승민 쪽으로 가는 게 도리 아니었을까? 근데 아직까지도 안철수 쪽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유승민 후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과연 이분이 어디에 자리를 매치를 해야 될까 저는 상당히 안 맞는다고 봐요. 그냥 정치쇼 패널로 나오셔야 될 분이 거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아니 왜냐하면 느닷없이.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에 맞는 말인데 예. 그러면 왜 기존의 유승민 후보는 그렇게 지지율을 많이 얻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보수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치권들이 보수와 진보로 저는 나누어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 유승민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굳이 나눈다면 오히려 여태까지 진보로 분류되는 분들에 더 가까워 보여요. 심지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안보하고 사드 문제만 빼고 안보 문제는 굉장히 초강성이신데 나머지 부분 말씀하신 거 보면 공약을 비교해봐도요. 심상정 후보랑 오히려 가까워요.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그랬잖아요.
내가 네. 할 얘기가 없다 유승민 후보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니 좀 전에 원내대표 연설 되셨을 때 얘기도 하셨지만 그때 지금의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좀 여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저런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럴 정도로 유승민 후보가 내세우는 기치들이 그렇단 예. 말이에요. 상당히 굳이 말씀드리면 진보 쪽에 더 가까운 얘기들을 하세요.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붕 뜨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게 그래서 과연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런 함정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이나 표를 좌우할 만한 세력일까? 전혀 영향이 없다. 아니 전혀는 아니더라도 큰 조금 대세에는 있는데. 영향은 없을 것 아하.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수는 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저는 홍준표 후보는 일단 지금 현재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학적으로만 결과 얘기하면 열세병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지하거나 그 사람들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저는 지지하던 분들도 이번에 실망. 얘기가 됐을까? 과연 친박에서 오케이를 했을까는 저는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하. 친박의 반응이죠. 예. 그런데 어제 친박의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 벼룩도 낯짝이 있지 요거죠. 김진태 의원 올 때는 나갈 때는 맘대로 가도 들어오진 맘대로 못해 요거.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죠. 소위 말해서 친박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중일 대변인은 어저께 선별 복당하겠습니다. 대선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잘못하면 가운데 낑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에 자유한국당에서 한기호 전 의원을 제가 알기로는 당협위원장 임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간다고 해서 공천이 보장될 것인가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민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물러설 거면 다시 물어서자. 그런데 다 김무성계예요. 예. 다 김성계였죠. 나간 분들은 근데 김무성 안 나가고 의원은 있고. 선대위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자들이 뭐 물어봤더니 뭐 서쪽 세우는 사연이 있다. 글쎄요. 뭐예요? 고민은 깊었다는 얘기신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서쪽 있어요. 고민이 깊어서 울어요? 오래 운다는데 비유를 하잖아요.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랬나요? 그런 얘기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는 헛웃음이 나오는구만.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게 그럼 이분들의 주르륵 자유한국당 돌아가서 누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SNS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고급지게 표현을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연어다. 고향에 찾아 돌아가는 연어다. 아하. 이게 회개할 너무 때가 고급지네요, 됐다. 좀 험한 말보다는 이게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고향에 들어가서 왜 고향에 돌아갑니까? 연어가 알을 낳으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여전히 친박이 강성이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어찌됐든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가지면 당내에서 목소리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돌아가서 친이 세력 내지는 친박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알을 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거기에 맞먹는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대우를 해줘야 모시고 가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가시더라도 대선 이후에 어차피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버리면 잘못하면 원내 교섭단체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뭉쳐서 결국에는 구 여권에서의 역할론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그때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고민이 깊네요. 법이 복잡해지네. 근데 이번에 예. 나간 분들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제가 참 씁쓸한 게 뭐냐면 돌아가신다 그러지 마. 이상해. 되돌아가신다. 되돌아. 그분들도 어쨌든 정치권의 동업자인데. 네, 그러니까 원래 집으로 예. 원래 집으로 가신 분들 컴백홈 사실 하신 나올 분들. 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자, 5월 10일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오늘이 5월 10일이 아니구나. 오늘 며칠이죠? 5월 투표 3일. 끝났나요? 나 투표 끝난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기다리시는군요. 5월 9일. 그랬어요? 자, 5월 10일 새로 시작되는 대한민국. 제가 어제 홍준표 후보도 어제 날짜 헷갈렸죠? 12월 9일을 기대합니다. 자, 5월 10일 시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날은 저희 정봉재 정치쇼 특집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수요일이죠. 마로니에 공원 야외 무대에서 10시 30분까지 오시면 정봉재 정치쇼 다시 대한민국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정봉재 정치쇼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거나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물도 책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빵빵 터지는 다시 대한민국 다음 주 수요일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도 올해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인보다 정치를 더 잘하는 법조인 세 분, 개그맨보다 더 재미있는 세 분. 자, 이름하여 삼변시대. 변죽만 올리는 분들인가? 자, 오늘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예.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속세의 인연을 끊었던 부처님도 잠시 나서서 나라를 구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네,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다들 정치에 관심을 갖기 위해 예. 전봉주 도사께서 이렇게 나서 있어요. 아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불교 신자예요. 아, 예. 아침에는. 아침 아니, 점심에. 아침엔 기독교. 저녁에 가톨릭. 점심에는 오늘 절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름 하야 기불릭. 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방송국에 출연하시죠? 아유, 그렇죠. 아하. 낮에는 SBS를 예. 주말에 야, 이 연휴 기간에도 제가 나오는 그 프로는 어제 3.8을 찍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어제. 그러셨어요? 뭐 봉도사께서 또 맹활약을 또. 그랬어요. 난 우리 형인 것 같은데. 자, 백성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강남 K모 동문. K모 동문. 근데 오늘 복장이 동네 마실 나가는 사우나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의사진의 발언. 좀 예. 떨어져 앉아주세요. 아니요, 저 때문에 안 굉장히 돼요. 불쾌해요. 제 옆에 앉아 있는 근데 게. 생각해보니까 마주 가서 얼굴 보는 것보다는 얼굴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옆에 앉아 있는 네. 그 애인보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친구가 더 오래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럼요. 네. 아유, 뭔 말인지 모르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유, 어제 하루 그제 나갔나요? 어제 나갔나요? 바른정당. 그제죠, 그제. 그제 저녁에 나갔죠? 네. 그제 공식으로 나간 건 어제 오전. 어제 오전. 예. 예, 그제부터 그제 정보 모여서 보고가 돌렸고 네, 돌았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짠하더라고. 짠하셨어요? 전 바른정당 개인적으로 진짜 지지하거든요. 아, 바른정당은 지지하는데 맹렬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보수의 개혁을 꿈꾸겠다. 그리고 친박 친박 이진 이선 퇴진하지 이선 않으면 퇴진. 우리도 나가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박의 핵심 분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거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상황이? 그 들어올 땐 마음대로 못 들어와라고 한 사람 원래 그 안에서 그분들 내보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다시 돌아가는데 그분들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바깥에 비춰진다는 거 그거 너무 씁쓸하다는 생각이 전 들고요. 개인적으로 어제 심상정 의원이 그 후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되려 더 화가 난다. 네. 근데 이거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정치권에서 진보 보수로 나눠졌고 맨날 박투지게 싸우지만 그래도 동업자 의식은 좀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심상정 예. 후보하고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어제 그 그림 자체가 너무 보면서 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화가 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도 홍준표 후보는 들어오니까 이분들 다시 되돌아오니까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득표율을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의외로 별로 도움이 안 될 저는 것이다.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는 아니어도 아주 그냥 이거 조심스럽게 될까? 순수하게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홍준표 예. 후보 자체가 사실 확장성이 많은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보수가 통합이 돼서 뭐 문재인 후보 1대1 구도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친박 쪽에서도 들어오는 거 뭐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말 그대로 이분들이 낙동강우리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씁쓸해요. 일단 친박 그런데. 쪽에서는 황영철, 장지원, 권성동 못 받겠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언했고 얘기했고요. 유권자들은 7, 8배 정도 당원이 늘었고 예. 후원금도 빵빵 한 10배 정도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죠. 예. 그리고 소외구원. 소외구원 소외구원이 들어갔고. 무서운 거거든. 그게 표 중에 무섭죠. 제일 무서운 표가 예. 동정표. 예, 바닥표. 예. 유승민 의원 탄력 좀 받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좀 올라갈 거로 보이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5월 1일 날 유승민 후보. 유승민 예. 후보가 5월 1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손으로 써서 손으로 써서 명문이에요, 그거.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예전부터 후보라고 썼던 해주세요. 글 중에서 가장 잘 쓴 글이 예전에 원내대표 할 때 교섭단체 연설이거든요. 그렇죠. 보수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제일 존경한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어제 그것에 저는 2탄이라고 보는데 5월 1일 페북에 올린 글이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과연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고 본인은 왜 정치를 하고 우리나라 이 땅의 보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줄여서 TV 톤에서 마지막에 시간을 아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아껴서 네.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말로 했기 때문에 글보다는 조금 감동이 좀 덜하긴 한데 네. 그래도 어제 유승민 후보가 본인의 어떤 진정성을 조금 좀 내비쳤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바른정당에서 나가겠다는 분들은 어제는 짠하다는 마음이 좀 안 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었을까요? 예. 짠하긴 유승민 후보가 짠하죠. 나간 분들보다. 그 당원들이 많이 늘었대요 어제.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후보한테 약간의 동정표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안철수 후보한테 표가 많이 갔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즘 분위기는 홍준표하고 안철수 후보가 표를 좀 나눠 가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원래 찍을 사람 찍을까 하면서 또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에겐 더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좋아요, 전 표정. 어디 야구를 져가지고 제가. 황영철 의원은 간다고 명단이 들어갔다가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황은수 의원은 어제 그 얘기도 있었어요. 원래 이제 본인이 아직 좀 고민 좀 해볼게라고 그랬는데 그날 같이 이렇게 뭉쳐 있긴 있었고. 있다가 예를 들어 저는 안 나가려는데 우리 이 세 사람이 야 나가 스튜디오 밖으로 문 열고 나가자로 오오오 하다 끌려 들어가는 거 있죠. 예. 약간 그런 냄새 얘기도 어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탈당계를 바로 해소해 갔죠. 황영철 의원은. 예. 어제. 탈당계를 본인이 썼어요, 아니면 집단으로 쓴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탈당계를 이제 써서 당에다 제출해서 기자회견한다고 탈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탈당계를 딱 내야 서류 처리가 예. 되는 거니까. 근데 탈당계를 냈다가 회수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전원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탈당을 철회를 한 건데, 예. 황영철 의원들은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첫째는 욕을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어저께. 난리가 아니에요. 1등 욕을 어제- 먹은 건 장재원인데. 어제 검색어 상위 순번 존칭 빼고 예. 장재원, 김성태, 권성동. 그다음에 이준석. 그래서 이준석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그 세 사람과 또 논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검색 올라갔다는 거예요. 황영철 의원 받겠죠. 어이구 큰일 났네. 어허. 이거 잘못 나왔다. 본인은 안 올라갔어요, 이름이? 황영철 의원은 제가 못 본 거. 한 번 있었다. 왜냐하면 친박에서 예. 세 사람은 절대 못 받아라고 해서 세 사람이 황영철 누구죠? 장재원, 권성동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검색어도 올라갔었을 건데 그런 어떤 명분적인 측면도 있었을 거고 현실적인 고민도 했을 거예요. 무슨?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어제 이제 왜 나갔는지는 뭐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가장 어제 탈당 얘기가 그저께부터 나왔을 때 가장 제가 궁금했던 거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누구까지 오케이를 받았을까? 다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누구랑 얘기가 됐을까? 아하. 저 정도 집단 탈당이면 사실 땡겨가는 거지 개별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땡겨가서 자유한국당과의 결정권자 누구와 얘기가 된 건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하고는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뭐 당연히 됐겠죠. 예. 그것까지는 저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친박 자유한국당의 오너들인 친박에 누구와